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수입차 판매장이 광주시 소유 도로를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써왔는데요. 관할구청이 원상복구해달라고 요청한 이후에도 석 달째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광주 광산구에 문을 연 벤츠 판매장입니다. 매장 앞당에는 주차장을 마련했고 브랜드 로고가 부착된 대형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매장 관계자들은 수시로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도착한 고객들을 안내하거나 차량을 주차합니다. 시민들에겐 익숙한 모습입니다. 벤츠 땅으로 보여요. 네, 왜 그렇게 보이세요? 차가 많이 주차돼 있어서 벤츠가 가진 걸로 보여요. 하지만 땅 소유주는 따로 있습니다. 광주시입니다. 시 소유 도로를 외제차 판매장이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쓰고 있는 땅 면적은 1,382제곱미터. 광주시나 관할구청의 허가도 없이 잘게 쪼갠 돌을 깔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단 점용 사실은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당한 시민이 주차장 부지에 세워진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됐습니다. 관할구청은 지난 10월 벤츠 판매장의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석 달째 그대로입니다. 이제 저희가 안내를 드렸을 때 이제 원상복구하면 이제 변상금 조치 같은 경우는 좀 안 해도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원칙은 원상복구가 기본이고. 광주 광산구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불법 조명이 확인된 기간인 올해 1월부터 10개월분의 변상금 2,760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벤츠 판매장 측은 황토을기 깔린 토지로 고객들과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 현장을 정비하고 환경 개선을 한 것이라며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오는 17일 오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만나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통합 이전하는 문제 등을 놓고 만남 시기를 조율해왔습니다. 시도지사가 군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건 지난 5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광주와 대구에 있는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광주시가 국회 설득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 김광진 부시장 등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달빛철도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오는 19일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 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순천시의 새 폐기물 처리 시설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공청회에서도 찬반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순천시는 다음 달 입지 결정 고시를, 반대 주민들은 전라남도의 주민감사 청구를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공청회장. 전문가들은 2030년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지하의 소각시설, 지상의 문화체육시설을 갖추는 게 최근 폐기물 처리 정책의 보편적 흐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소각로 그러면 이미지가 굉장히 나빴지만 요즘 소각로 그 자체가 그 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후보지인 연양뜰 인근 해룡천에 수달이 사는데도 보호 대책이 없다며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검토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무효입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순천 외곽 지역이 검토되지 않았다며 절차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순천시 전체를 들어서 해야지 왜 79% 도시외 지역은 제외하고 도시 지역에서만 선정을 했습니까? 입지전략위원회에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래서 평가 후보지를 결정한 다음에 평가 후보지에 대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순천시는 다음 주에 공청회 결과를 시민에 공개하고 영산강 환경청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쯤 입지 결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 주민들은 최근 전라남도에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간직한 진도군의 국민해양안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고 선박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나 생존법을 배울 수 있어서 해양안전교육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박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생존자들이 코를 막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물에서는 구명조끼를 입고 떠있는 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고 태풍 등 강풍 시 바람의 세기를 직접 몸으로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진에는 강도별로 모형으로 만든 집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갖췄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은 이 밖에도 스크린을 활용해 선박 항해 장치를 조정해 보는 등 10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익수자들이 있을 경우에 직접 어떻게 하면 구조를 할 수 있는지 밧줄도 직접 던져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위기 대응에 대한 것을 확고히 배울 수 있는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지난 2015년 시작해 이후 국비 등 280억 원이 투입돼 8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전국의 안전체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스 호스텔도 함께 들어섰는데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은 일단 임시 운영을 시작한 뒤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도 전부 다 활성화될 것이고 앞으로 해양안전관 운영이 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주춧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간직한 진도항 인근의 국민해양안전관이 문을 열면서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를 쪼개 다른 선거구와 합치는 안을 발표한 가운데 진보당 목포시위원회가 선거구의 원상 회복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 목포시위원회는 무안, 영암, 신안 선거구를 없애고 새 지역을 다른 선거구에 붙이는 방안은 선거인 수가 균등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어긋난 기형적인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보당 전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영암, 무안, 신안을 해체해 서남권 선거구 한 곳을 줄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임 회사를 상대로 흉기 테러를 예고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부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7살 A씨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광주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임 회사를 상대로 흉기 테러를 벌이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도한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의 시민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댓글을 남겼다며 선처는 어렵다고 판시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9월 KBS가 보도한 고흥군 한 공무직 직원의 수억 원대 공공근로 예산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직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최근 고흥군의 공공근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직 A씨를 불러 공공근로 예산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공공근로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의 급여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고 이후 횡령액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소 럼피스킨 발병 여파로 폐쇄됐던 고흥 가축시장이 7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고흥군은 럼피스킨 백신 접종 후 3주가 지났고 확진 농가도 추가로 나오지 않아서 지난 10월 하순에 폐쇄한 가축시장을 어제 재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가축시장에서는 오늘까지 전남 지역에서 사육 중인 가축이 출하되고 이후로는 전국으로 출하 대상이 확대됩니다.
12월이라기에는 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따뜻하겠는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8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무려 1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5, 6도가량 평년보다는 10도 이상 높겠습니다. 주말까지 낮 기온이 19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전 중에 다른 해안 지역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다음 주 세안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나주, 영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7도, 순천과 광양 19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9도, 영암과 강진 20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새벽까지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요. 앞바다도 점차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흐려져서 월요일에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8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